자, 오늘의 뉴스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물가지표 발표랑 연준 금리 발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익 늘리기 그리고 손실 해칭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월 구인 774만 건이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는 73만 건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해고는 감소했고요. 채용은 증가됐네요. 3월 발표까지는 괜찮지만 다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는 4월입니다. 관세 인상 정책이랑 정부 효율부, 도지부죠. 감원이 3월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2월 중소기업 신뢰지수 2.1포인트 하락했고요.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네요. 트럼프의 정부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4월부터 41조 원 상당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보복 관세가 거세지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돌입될까 걱정됩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시간이 걸리고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강하게 대응해야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서로 양쪽에서 치고받는다는 뜻이죠. 자, 뉴욕 증시는 전부 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CPI는 예상치 2.9%고요. 현재 지금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2.8%가 나왔네요. 가장 문제는 역시나 4월이죠. 아직까지 관세가 적용된 건 3월부터 시작이 했기 때문에 아직 2월의 데이터다 보니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국민들의 지지, 그 다음에 지지율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은 미국의 증시,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하락 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수많은 것을 남기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은 관세 정책은 힘들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경기 침체 우려로 트럼프 지지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49%에서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미국 증시 나스닥과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에 있습니다. 자, 캐나다산 철강 관세 50% 했다가 바로 철회를 했는데요. 지금 캐나다가 미국이 굉장히 많이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판도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런 무역 전쟁, 관세 정쟁 불똥에 355년 된 캐나다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캐나다에는 새 총리 경제통 마크 카니를 택했는데요. 미국의 상업은행에서 잔뼈가 굵고 캐나다 경제 전문가가 되었던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붙어보겠다. 그리고 캐나다는 현재 지금 미국과 가장 큰 거래를 하고 있는 주요 거래국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관세에 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요, 미국의 전기를 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국민들은 트럼프 탓을 하게 되고요. 지지율 하락이 되겠죠. 굉장히 사소한 건데요. 자, 아메리카노의 이름 변경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기가 구매량이 작년 대비했을 때 2배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반미불매 운동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가면은 다른 국가들도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게 되고요. 나스닥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 조율점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자,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예측치 2.9%에서 실제로는 2.8%가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3월이기 때문에 관세 정쟁 영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측치 3.2%에서 3.1%가 나오면서 역시나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다음 달을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4월 얘기도 있고요. 6월 얘기도 있는데, 자,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난다고 하네요. 과연 여기서 정리가 좀 될 건지가 이제 좀 중요해지는 거고요. 자,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가장 큰 차이점은요. 1기 때는 굉장히 금리가 낮았고요. 물가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스닥이 폭등하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고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굉장히 여전히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나스닥만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1기 때처럼 무역 전쟁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30일 휴전 합의, 이제 지금 굉장히 젤렌스키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히토리움 광물들을 굉장히 거의 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협박을 하고 있죠. 거의 깡패입니다. 휴전만 하더라도 역시나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 보여지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유럽에 이제 백을 믿고 힘을 믿고 지금 다시 또 좀 치고받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관세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캐나다의 미국 채권 보유량은 전 세계 6위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캐나다가 이거를 채권을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금리가 상승되겠죠. 자, 이제 코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국의 투자사 롤링 캐피털은 현재 빗이더를 1만 개를 또 추매를 했다고 하고요. 자, 이번 달 주요 발표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쭉 보시면은 현재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엔캐리라고 하죠. 일본의 금리 결정에 굉장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고요.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근데 지금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쓰던 방식인데요. 현재 지금 일본의 금리가 다시 인상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상된다고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던 이쪽 기관들이 물량을 빼서 나스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연준 금리 결정 나오고 있고요. 유럽의 물가지수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 자,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입니다. 개인이 느끼고 있는 물가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예측치는 아직 안 나왔네요. 지난달은 2.8%였습니다. 폭스뉴스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뉴욕 증시는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바로 다시 또 가능성은 없다라고 번복을 했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캐나다의 미국 국채를 다시 팔겠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공급하는 전기에 대한 할증료를 25%를 먹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네요. 현재 온타리오주는요, 뉴욕, 미시간, 미네소타 등 3개 주에 전력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600만 가구네요. 아주 많습니다. 캐나다 내 애국 소비 심리가 강해질수록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고 자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2025년 실질 GDP 성장 추정치가 대다수가 하향 조정 중이네요. 미국의 1월에 졸트 발표는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지표들을 발표를 했네요. 구인 공고가 높고요, 채용도 늘어나고 있고요, 해고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 정책, 이제 현재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던 초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고요. 2분기 때 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테더입니다. 테더 달러고요. 테더 달러의 도미노스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거를 뜻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진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들어온 거,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돈이 들어왔지만 아직 매수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대기 자금으로 들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현재 지금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역시나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차트를 우리가 열심히 분석하지만은, 근데 차트적인 분석보다는 우리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은 이런 관세 전쟁에서 과연 어떤 큰 방향성이 결정될지가 가장 현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월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고용지표,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지부에서는 몇만 명의 공무원들을 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물가가 얼마나 폭등을 할 건지, 관세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소폭 둔화돼서 좀 떨어지거나 안 좋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잠깐 이 관세 정책을 조금 주춤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 크게 확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시장은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 포함 기관들은 분할 매수 돌입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차트에 보시면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있죠. 물량을 매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매도했던 종목들을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요. 자, 비트코인 고래들은 지난 한 달 동안 6만 5천 개의 비트를 이상을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요, 현재 지금 장외 거래에서 매수를 해서 현재 지금 이제 코인 차트에 호가창을 녹여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금액을 평단을 그냥 낮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정외 거래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현 시점에서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물타기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해칭을 하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 될 건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번 주에 뉴스를 정리를 좀 했는데요, 침착하게 뉴스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트보다는 좀 더 대외적인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코인 강의였습니다.